서울에 있는 한 기차역. 스포츠 가방을 메고 있는 중년의 외국인 여성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허망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외국인 여성은 자기 아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화면을 보여주고는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국인 기관사가 다가오더니 여성들에게 현금을 건네주며 한마디를 건넵니다. 한국인 기관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주저앉아 있던 외국인 여성들은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지며 어쩔 줄 모르는데요. 과연 중년의 외국인 여성들은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포르투갈에서 주부 탁구팀의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알트 시아베스라고 합니다. 전문 탁구 프로팀이 없는 포르투갈에서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주부팀이나 직장인 팀처럼 경력이 많은 일반인 취미팀 위주로 선수풀이 구성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주부팀은 여러 나라들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참여할 때 경기 결과는 어느 정도 포기하고 그 나라를 관광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희 주부 탁구팀은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리는 탁구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지금껏 한국에 대해서는 김치가 유명하다는 것만 알고 있었기에 큰 기대는 없었는데 어째서인지 저희 딸인 베로나는 최근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 여행이 최고 대세라며 자신도 같이 가면 안 되겠냐는 황당한 소리를 늘어놓더군요. 한국은 그저 아시아의 나라 중 하나인데 굳이 후진국인 아시아로 이민을 간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저는 딸과 남편은 놔둔 채 주부팀 선수들과 함께 약 2주 뒤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대회 참가가 아닌 그 나라의 관광을 목적으로 했던 동료 선수들도 한국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감이 없어 보였고 심지어 몇몇 동료 주부들은 한국이 가난하다고 알고 있는데 좋은 관광이 가능하기는 하냐는 의문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희 주부팀의 선입견은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아예 사라지고 말았는데요. 처음 한국에 도착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것은 바로 공항 내부에 있던 마트였습니다. 주부로 대부분 시간을 보내던 저는 공항에 마트가 있다는 사실 자체마저 믿어지지 않았지만 실제로 인천공항 내부의 마트는 상당히 규모도 크고 물품들도 많아서 포르투갈의 일반적인 대형 마트들보다 훨씬 쇼핑하기가 편했는데요. 다른 주부 동료들도 어떻게 공항에 마트가 있을 수 있냐면서 기겁을 했고 심지어 몇몇 동료들은 그럼 한국인들은 공항에서 장을 볼 수 있는 것이냐며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공항마트 입구에 자리 잡고 있던 마트 로봇이었는데요. 살면서 로봇이 생활편의 시설에 있는 것을 살면서 처음 본 저는 너무 놀란 마음에 한국인 직원분을 불러 대체 이게 뭐냐며 질문을 건넸고 돌아온 대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공항마트를 관리하고 있던 직원분은 최근 새롭게 도입한 외국인 대상 쇼핑 지원 로봇이라면서 원하는 상품을 로봇에 입력하면 해당 물건들이 어디 있는지 구역이 적혀 있는 종이를 출력해준다며 믿을 수 없는 설명을 해주시더군요. 포르투갈에서 장을 볼 때마다 항상 불편했던 것이 물품의 구역이 제대로 정해져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 그저 물품이 들어오는 대로 막무가내식으로 정리해버려 매번 마트를 방문할 때마다 물품의 자리가 바뀌는 것은 굉장한 스트레스였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더욱 놀라웠던 것은 공항이라는 특수성 때문인지 저와 같은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마트 지원 로봇의 화면에는 다양한 언어들로 즉각적인 입력과 번역이 가능했고 저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였나라는 생각에 한국 여행을 추천했던 딸 베로나가 떠오르더군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도 평소 포르투갈에서의 장보기에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인지 한국의 마트 로봇을 보고는 이게 진짜 가능한 기술이었냐며 충격을 받은 반응을 보였고 저와 동료들의 모습에 마트 직원분은 공항에 지원 로봇 기술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아직은 개발 단계라는 더더욱 믿을 수 없는 말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공항 내부에 있던 마트였지만 그곳은 포르투갈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쾌적했고 제일 좋았던 것은 바로 마트 내부에서 어떠한 노숙자도 만날 수 없었다는 사실인데요. 일반적으로 포르투갈에 있는 대부분의 마트들에서는 마트의 구석자리에 항상 노숙자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카트에 물품을 훔쳐가거나 물건을 고르는 사이 가방을 훔쳐가는 일이 상당히 빈번한데 한국의 마트에서는 이러한 위험한 노숙자를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마트 내부에는 혹시 모를 비상 상황을 대비하는 긴급 버튼마저 구석구석 설치되어 있었고 공항 내부에 있던 마트였기는 하지만 아이의 기저귀까지 갈 수 있는 편의시설까지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여행객들도 굉장히 쓰기 편해 보였는데요. 한국이 아시아의 나라여서 후진국이 아닐까 생각했던 동료들도 이때부터 갑자기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고
자신들이 오해를 했던 것 같다며 마트에서마저 이렇게 쾌적하게 장을 볼 수 있는 한국이 너무 부럽다는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또한 공항에 있던 마트였지만 계산마저 자동으로 할 수 있던 셀프 계산대는 포르투갈에서도 아직 상용화되어 있지 않은 오류가 많은 시스템인데 한국에서는 아무런 지연과 오류 없이 곧바로 편하게 계산할 수 있더군요. 심지어 저희를 지켜보던 마트 직원분은 미리 예약해 놓은 숙소가 있다면 장을 본 물품들을 전부 그곳으로 보내주겠다고 했고 저는 그 순간 너무 당황스러워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저와 동료들은 한국의 공항마트가 너무 신기해서 꽤나 많은 물품을 구매하고 말았고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가 고민이 되었는데 한국은 이미 이러한 마트 배달 시스템마저도 공항에서 편리하게 운영되고 있었죠. 직원분이 건네준 휴대폰 화면에 저희가 미리 예약했었던 서울의 호텔 주소를 입력한 저는 휴대폰 번호로 배송 과정까지 상세하게 알려준다는 직원분의 설명에 한국인들의 평범한 삶이 너무나 부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마트에서 엄청난 양의 물품을 결제한 뒤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느낀 저희 주부팀은 탁구 연습은 뒤로 미뤄두고 일단은 서울 도심을 여행해보기로 했는데요. 급한 마음에 곧바로 택시를 불러 서울의 도심으로 향한 저희 주부팀은 택시를 타고 가면서 보이는 한국의 빌딩들과 도시 모습에 왜 많은 젊은이들이 최근 한국으로 이민을 떠나는지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도시 모습 매력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한 동료는 한국에 도착하면 첫 번째로 무조건 한식을 먹으라는 아들의 전화가 왔다면서 아들이 보내준 지도의 한식당 바로 앞에서 내리자는 의견을 내더군요. 다행스럽게도 친구의 아들이 보내준 한식당은 그렇게 멀지 않은 위치였고 약 10분 뒤 저는 동료들과 함께 한식당 입구 바로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한 맛집이라고 알려준 것과는 달리 식당 앞은 입장을 위해 줄을 서고 있는 한국인들이 단 한 명도 없었고 오히려 스산한 기분마저 느껴졌는데요. 진짜 맛집이라면 지금처럼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 분명히 웨이팅 줄이 엄청나게 길게 있어야 정상인데 황당스럽게도 한국은 식당 내부에만 사람이 있을 뿐 밖으로는 대기를 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저희와 똑같은 외국인들만 어리둥절하며 식당 입구를 쳐다보고 있었고 저는 동료에게 진짜 여기가 한식 맛집이 맞냐면서 괜스레 한국에 속았다는 감정마저 생기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식당 내부에서 한국인 직원분이 나오시더니 혹시 식사를 하러 온 것이냐며 황당한 질문을 건넸습니다. 저는 당황한 마음에 밥을 먹으러 왔는데 지금 바로 들어가면 되냐며 살짝 짜증을 냈고 대기가 없다는 것에 큰 실망을 하고 있던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직원분께서는 전자패드를 하나 건네주시더니 이것으로 줄서기 예약을 하고 순서가 되어 휴대폰으로 알림이 오면 그때 식당으로 오면 된다는 충격적인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줄을 전자패드로 서라니 저는 도무지 한국인 직원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다시 화를 내려던 그 순간 전자패드의 화면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곳에는 영어 설명으로 저희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공간과 앞에 대기팀이 얼마나 있는지 상세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고 저는 그것이 원격으로 줄을 서는 무인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말았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줄서기 시스템에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말 그대로 한국은 전자패드에 대기를 걸어놓고 편하게 시간을 보내다 알림이 오면 다시 식당으로 오면 되는 시간의 비효율이 전혀 없는 굉장히 획기적인 시스템이었는데요. 또한 더욱 놀라웠던 것은 예상 대기 시간까지 적혀 있었다는 사실과 혹시 모를 오랜 시간의 대기를 위해 근처에서 대기를 할 수 있는 간단한 카페는 어디에 있는지까지 입력을 했던 저희 휴대폰 번호로 카페 리스트와 지도가 전송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포르투갈에서는 맛집 식당을 한번 가려면 추운 겨울이라도 추위에 덜덜 떨며 밖에서 줄을 서야 하는 불편한 문제는 물론 화장실이 너무 급해도 새치기를 당할까봐 식당 입장 직전까지 참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한국은 무인 줄서기 시스템으로 이러한 문제를 모두 개선했던 것인데요. 심지어 포르투갈에서는 대부분은 잠시 한눈을 팔면 조금이라도 식당에 빨리 들어가기 위해 새치기를 하는 불편한 사람들도 있어서 언성이 높아질 때도 많은데 놀랍게도 한국은 각자가 편한 공간에서 대기를 하다가 알람이 오면 식당으로 바로 출입을 하면 돼서 사람과 싸울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원격 줄서기 시스템에 저는 어떻게 이런 편리한 나라가 실재하고 있었냐며 동료들과 함께 충격을 받은 대화를 나눴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도 이런 아이디어는 생각도 못했다며 놀라는 반응을 보였죠. 심지어 아들에게 식당을 추천받았다던 동료는
곧바로 영상통화를 걸어 한국의 식당들은 편하게 줄을 설 수 있는 무인 원격 시스템이 있다면서 맛집을 추천해준 아들에게 직접 현장을 보여주었고 아들마저도 그런 건 처음 본다면서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저희 앞에는 약 20팀 정도의 대기가 있었고 저는 곧바로 휴대폰 메시지로 받은 근처 카페 리스트에서 제일 가까운 곳을 선택해 동료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편하게 대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약 30분 정도 기다리니 핸드폰으로 이제 입장을 하라는 알림 메시지가 왔고 너무나 편하게 앉아서 커피를 마시다가 식당에 입장하니 번거롭게 야외에서 줄을 서는 포르투갈인들이 한심스럽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제가 만약 주부가 아닌 사업가였다면 곧바로 포르투갈에 도입하고 싶을 시스템이었을 정도로 한국에서 겪는 모든 것은 작은 아이디어로 선진국 디지털 시스템을 만들어낸 생활편의 시설이 너무나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한 식당에서 처음 먹어본 갈비찜도 상당히 입에 잘 맞아서 아주 맛있었고 포르투갈에서처럼 퍽퍽한 밀가루가 거의 없어서 먹기가 더욱 편했는데요. 갈비찜뿐만 아니라 무료로 제공되었던 잡채와 순두부까지. 다른 동료들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는다면서 포르투갈에서의 음식들은 생각도 나지 않는다며 밥을 2공기나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진짜 놀라움은 바로 식당을 나와 거리를 걸을 때였는데요. 소화도 시킬 겸 호텔 탁구장에서의 연습을 하기 직전까지 서울을 구경하며 산책을 하기로 했던 저와 동료들은 서울의 도심을 걷던 도중 굉장히 이상한 광경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매우 놀랍게도 저희가 자주 사용했던 탁구대가 길거리 도심공원 한복판에 놓여져 있었고 실제로 이미 수많은 한국인들이 그곳에서 탁구를 하며 여유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공원에 있던 공용 탁구 연습장은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의 운동시설이었다는 사실이며 심지어 그 누구도 탁구 경기를 방해하거나 탁구대를 훔쳐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포르투갈에서는 비싼 비용을 주고 체육시설에 입장해야만 탁구를 연습할 수 있는데 한국은 놀랍게도 탁구대뿐만 아니라 탁구공과 탁구라켓까지 무료로 대여를 해서 연습이 가능했고 심지어 이러한 시설이 공원 한복판에 있어서 공원 이용객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환경으로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포르투갈에서는 2만 원 이상의 탁구대 이용비를 지급해야만 겨우 30분 동안 연습을 할 수 있는데 한국은 이러한 비용 자체가 없었고 포르투갈과 달리 신선한 야외 공기를 마시며 탁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한국이 너무나 살기 좋은 휴양지의 나라처럼 느껴졌는데요. 심지어 탁구대는 어느 정도 비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서 포르투갈 체육시설에서는 건물 안에 있어도 이러한 탁구대를 훔쳐가는 경우가 많은데 놀랍게도 공원에 있던 한국인들은 조용히 탁구를 구경하기만 할 뿐 그 누구도 훔쳐가려는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치안이 좋지 않던 포르투갈에서는 항상 모든 위험에 대비하고 야외 훈련을 해야만 했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불필요한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었고 공원을 걷고 편리하게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평범한 일상처럼 보였죠. 한국인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40년 이상을 포르투갈에서 살아온 저와 동료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천국의 나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탁구 대회가 문제가 아닌 정말로 선진국으로 느껴지는 한국으로 이민을 오고 싶다는 욕구마저 생겼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한국의 공원에는 탁구 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운동기구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체육공원 시설이 만들어져 있었고 저와 동료들은 이게 전부 무료라는 사실에 한국이 이렇게 부자였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한국에 오기 전에는 그저 평범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이미 포르투갈은 넘볼 수도 없는 생활 인프라 시설을 정착시킨 것 같았고 이러한 시설과 안전한 치안 덕분인지 한국에서의 삶은 쾌적함과 편리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짧은 공원에서의 탁구 연습을 마치고 뿌듯한 마음으로 미리 예약해 놓았던 호텔로 돌아온 저는 눈앞의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요. 호텔 프론트에 있던 직원분은 제가 체크인을 하자마자 배달이 왔었던 마트의 물품을 호텔 냉장고에서 보관하고 있었다며 너무나 신선한 상태로 저에게 마트에서 장을 본 물품들을 건네주었고 저는 말도 안 되는 한국인들의 배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직원분은 너무나 당연한 배려인 듯 오히려 저에게 요리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에 있는지 친절한 설명을 더해 주셨고 심지어 요리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문 요리사가 도움을 주는 서비스도 있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하시더군요. 한국이 그저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한국인들마저도 이러한 높은 시민의식과 배려 정신을 갖추고 있는 모습에 저는 한국이 진짜 살기 좋은 이유가
이러한 한국인들이 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포르투갈에서는 경찰의 도움이라도 한번 받으려고 하면 뒷돈을 달라는 경찰들이 매우 많아서 불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이와 반대되는 한국인들의 말도 안 되는 선진 시민의식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죠. 또한 원래 포르투갈의 호텔에서는 저녁 6시가 넘으면 체크인 시스템이 종료되어서 무려 3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려 수기로 체크인 항목을 작성하고 절차 단계를 밟아야만 해서 굉장히 피로했는데, 한국은 그저 무인 키오스크 하나로 모든 체크인 과정의 진행이 가능했고, 저와 동료들은 호텔마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 기술력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작은 불편함이라도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한 것 같았고, 이러한 시스템들이 모이다 보니 다른 나라들과는 차원이 다른 편리한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 같았죠. 그 후 한국에서 약 2주간의 대회 참여와 관광을 즐긴 저희 포르투갈 주부팀은 대회 결과는 비록 4위에 그쳤지만 그보다 소중한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다는 경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포르투갈로 돌아와 딸아이의 엄마로서 온 힘을 다하는 주부의 삶을 살고 있지만, 저는 약 1개월 뒤 딸과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가족 여행을 준비하며 오늘도 한국에서의 추억을 떠올리고는 하네요.